연예인 A씨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생성해 연예인 A씨인 척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제보로 밝혀졌는데요. 아바타를 생성한 사람은 일반인으로 연예인 A인 척하며 메타버스에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노력해서 디자인한 창작물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메타버스 내에서 특정 회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사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낱말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요. 메타버스 윤리는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네, 메타버스 윤리는 가상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상 공간에도 지켜야 하는 윤리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의 윤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윤리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가 있을까요? 로블록스, 메타, 제페토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타버스 윤리의 특징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설계자를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조적 특성이 이용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네, 윤리의식을 강조한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와 설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군요. 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2년 11월 28일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표가 메타버스 윤리 원칙인가요? 네,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전 원칙으로 제시했죠.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 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바로 8대 실천 원칙인데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 8대 실천 원칙입니다. 말씀 주시는 윤리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윤리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플랫폼을 고려한 메타버스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단순한 규제보다는 서비스의 특징, 이용자들의 활동 행태들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메타버스 윤리 기준을 논의해야 합니다. 네, 메타버스 윤리 기준이 정립되어 건전한 이 메타버스 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에는 누구나 창작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누구나 창작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 성희롱, 성범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노출 등의 이슈도 있죠.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초상권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초상권이 메타버스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네, 실제 인물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자주 일어나는군요. 이용자 자신이 아닌 특정 일반인이 연상되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경우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의 얼굴을 아바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나아가 타인의 아바타를 SNS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바타를 보고 누가 봐도 연상되는 인물이 있다면 이게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상세계에서 공간이나 액세서리, 의상 등 시각자료의 디자인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거나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액세서리 디자인은 메타버스에서도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초상권이나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용자가 자신이 아닌 특정 일반인이 연상되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네, 누군가가 허락 없이 나의 얼굴을 사용한 경우군요. 네,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얼굴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 특정인은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만든 이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요. 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메타버스에서는 얼굴 이미지뿐 아니라 목소리와 같은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에 비해 종합적으로 인격권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반인이라면 자신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받아야 하기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아야겠죠. 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려면 사전에 미리 허락을 받으면 될까요? 네,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자가 자신이 아닌 공인이 연상되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의 얼굴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면 모두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그 목적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져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창작 활동인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단순 패러디인지 등이 관건이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창작 활동이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단순 패러디는 문제가 안 되는군요. 네, 만약 공인을 닮은 아바타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네,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군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 소송을 한다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례도 궁금합니다. 타인의 아바타를 허락 없이 SNS에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SNS에 타인의 아바타를 허락 없이 공유해서도 안 되는 거군요. 타인의 아바타를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저작권법상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단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저작물을 공개해서 게시하거나 영리 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허락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네, 만약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또 신고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페토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페토 앱입니다. 프로필 상단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고객센터가 보입니다. 고객센터에 보면 계정, 안전을 클릭합니다. 권리 탭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정, 안전을 찾도록 하세요. 아바타의 내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신고하고 싶은 계정, 콘텐츠가 있습니다를 클릭하고요. 안내된 신고하기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는 지적재산권 정책을 클릭한 뒤 콘텐츠 게시물 중단할 수 있는 요청서를 다운로드 받고요. 자신이 저작권리자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신분증 등을 준비해서 침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것으로 신고당한 이용자는 이의제기 통지 서비스를 통해 제페토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 이 중단된 콘텐츠도 다시 게시가 되나요?
게시 중단 후 30일 이내에 문의를 남겨야 하고요. 이의제기 신청서는 원래 제보자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네, 신고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활용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메타버스 윤리란 메타버스 세계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입니다. 로블록스, 메타, 제페토 등의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용자 및 설계자를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조적 특성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년 11월 28일 메타버스 윤리 원칙 발표하기도 했으며 공공과 민간 플랫폼을 고려한 메타버스 윤리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의 윤리 문제로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성희롱, 성범죄 피해, 사생활 노출 피해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상황으로는 이용자가 자신이 아닌 특정 일반인이 연상되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경우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의 얼굴을 아바타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아바타를 SNS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으로는 가상세계에서 공간, 액세서리, 의상 등 시각자료 디자인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행위, 허락 없이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상권 혹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자가 자신이 아닌 특정 일반인이 연상되는 아바타를 생성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공인을 닮은 아바타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타인의 아바타를 허락 없이 SNS에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제페토 초상권 침해 발생 시 고객센터에 계정 안전 클릭하기, 신고하고 싶은 계정, 콘텐츠가 있습니다. 클릭하기, 안내된 내용으로 신고하기 완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 시 지적재산권 정책 클릭하기, 콘텐츠 게시 중단 요청서 다운로드, 저작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신분증 제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신고를 당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게시 중단 후 30일 이내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때 접수한 이의제기 신청서는 제보자에게도 전달됩니다.